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로 시작해보죠. 이게 의미한 게 뭐지? 맥주 더하기 올빼미? 올빼미는 어떻게 울죠? 우, 우. 네,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옵 더하기 새. 정답은 옵새였습니다. 다들 못 맞추셨죠? 혹시 옵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이버 사전에 옵새라고 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 본과생 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요. 학생이 적당히 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강박적으로 공부에만 몰두한 학생을 비꼬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즘엔 수험생들까지도 이 용어가 퍼졌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옵새와 관련된 강박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세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2번 기억력이 좋지 않다. 3번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4번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5번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한다. 6번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7번 결단력이 부족하다. 8번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 9번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10번 만지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특히 10번은 결벽증에 해당하는 내용에도 해당합니다. 이 항목에 본인이 여러 개 해당되는 것 같으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고요. 강박증의 특징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성공지능이 높다입니다. 주변에 공부만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공부 잘하잖아요. 이들은 의학이나 변호사 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전문 직종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두 번째, 재밌게도 관종이 많다.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노력하지만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대인관계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요. 상사에게는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지만 부하들에게는 거만하고 혹평을 하는 지배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굉장한 일벌레다. 많은 환자가 일중독자가 되는 이유는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얻으려는 영웅적 노력 없이는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무의식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겁쟁이 로봇. 제가 지어봤습니다. 왜 겁쟁이 로봇이냐? 대부분의 일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만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또한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나타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오늘 미술관 어땠어? 라고 물으면 느낌을 말하지 않고 몇 시에? 어디서 봤어? 이런 식으로 객관적 사실만 늘어놓는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모두 나무보다 숲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강박증 환자는 그 반대입니다. 강박증 환자는 아주 좁은 시야 안에서만 논리적이어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완고한 인지 형태와 주의 집중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항상 소비하게 되고 이는 곧 탈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휴가 자체를 즐기려고 하지도 않고 휴가를 떠나지 않는 경우도 90%나 된다고 어떤 통계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사소한 결정도 끊임없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결국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강박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고 이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강박은 어떻게 표출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박관념. 끊임없이 한 생각에 몰두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걸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강박행동. 불안이나 고통을 줄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으로 대표적으로 결벽증, 손을 여러 번 씻는다던가 가스불을 껐나 여러 번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스불은 내 얘긴데. 여기까지 오면 강박증이 좀 본인 얘기 같으신가요? 강박증 왜 걸릴까요? 누가 이 옵 플러스 세, 옵새를 만드는 걸까요?
첫째로 유전. 대부분의 병이 그렇죠. 통계적으로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에서 강박증 환자 일치율이 높았다고 해요. 둘째는 신경학적 요인. 강박증 환자 정상인의 백질, 피질 등의 부피가 달랐다고 해요. 세 번째로 환경적 스트레스.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연관이 많은데 이 중 임신이 가장 강박 증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일적 스트레스. 긴장이 적어지면 증세가 호전되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경험이 강박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항우울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뇌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적 요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강박 증세를 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집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라. 아까 강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강박관념과 강박행동. 행동과 생각의 합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강박관념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친구를 만남으로써 생각을 줄이는 것이죠. 두 번째 역시 강박관념을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멈추는 자신만의 행동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수치기. 박수침과 동시에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게끔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있겠죠? 셋째로 강박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라입니다. 결벽증이 있다면 가끔 쓰레기통에 들어가 보기도 하시고요. 손을 덜 씻는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입니다. 세상은 성취를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겠죠. 주위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게 어쩌면 더 큰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